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 잠깐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망설이셨나요? 아니면 속으로 글쎄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조건적 자기 가치감, 즉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나는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어.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예쁘고 멋있어야 관심받을 수 있어. 완벽해야 비난받지 않아.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하지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로저스는 평생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을 통해 당신이 왜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902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칼 로저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매우 종교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춤도, 영화도 금지된 환경. 아이들은 끊임없이 감시받았고 올바른 행동만이 허용되었죠. 어린 로저스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한 가지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사랑받는 걸까? 그는 자신이 좋은 아이로 보일 때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때만 사랑이 주어졌죠. 하지만 소년 로저스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 감정들,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요. 이 경험이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됩니다. 인간은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가? 조건 없는 사랑은 정말 가능한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로저스는 농업을 전공했다가 신학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심리학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그는 기존 심리치료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혁명을 시작합니다. 당시 심리치료는 어땠을까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치료자는 전문가였고 환자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치료자가 진단하고 해석하고 지시했죠. 로저스는 이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 심리학의 출발점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상담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딱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로저스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든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모든 행동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는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 행동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내가 어를 하면 사랑해줄게. 내가 비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이야. 내가 시를 성취해야 자랑스러워.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부 인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면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조건을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나는 가치 있어.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로저스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 EMPATHIC understanding. 공감은 단순히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경험이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로저스는 놀라운 경청자였습니다. 그는 내담자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깊은 슬픔이군요. 그 상황에서 당신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는 내담자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판단 없이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 진정으로 이해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자신의 조언을 하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려고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적 경청을 받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됩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진솔성 콩그루언스. 로저스가 사용한 또 다른 단어는 일치성입니다. 이것은 치료자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역할 뒤에 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저스는 상담실에서 자신도 한 인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진솔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담자도 점차 진솔해질 수 있게 됩니다. 로저스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봤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자아를 셀프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
나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와 가치관. 이상적 자아, 아이디얼 셀프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내면화된 해야 한다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자아의 간격이 작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의 진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심연만큼이나 깊은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자아는 예수를 사랑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적 자아는 다릅니다. 나는 완벽한 엄마여야 해. 헌신적인 아내여야 해. 항상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어야 해.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해.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숨기고 이상적 자아의 가면을 씁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갑니다. 진짜 자아는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불안이 옵니다. 우울이 옵니다. 공허함이 옵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부조화 INCONGRUENC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분열, 이것이 모든 심리적 고통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좋은 집.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간극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로저스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실현 경향성 ACTUALIGING 텐던시를 가지고 있다. 실현 경향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본능적 경향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내재된 동력입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식물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가 될 모든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에게 어떻게 나무가 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햇빛, 물, 영양분, 공간. 그러면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 이 세 가지가 주어지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갑니다. 로저스의 상담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내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원하세요. 제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요. 사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을 경험하면서 점차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부모님은 원하지만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저는 정말로 음악을 하고 싶어요. 평생 숨겨왔지만 이게 제 진짜 꿈이에요. 더 나아가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현 경향성의 작동입니다.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풀리 펑크셔닝 퍼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첫째, 경험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요. 나는 화가 나, 나는 두려워, 나는 질투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를 충분히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셋째, 자신을 신뢰합니다. 타인의 의견도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옳은 선택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창조적입니다. 규칙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육부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로저스의 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획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리입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왜일까요? 아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로저스는 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를 해야 해. 증명해야 해. 자격을 얻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 하지만 충분한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였습니다. 이 승진만 하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7부 자기 수용의 실천 마이너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떻게 할까요? 로저스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 자기 공감 연습.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판단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나는 피곤함을 느낀다. 나는 불안을 느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너를 느낀다. 너는 여기 있어도 돼. 2단계 내면의 비판자 알아차리기. 우리 모두는 내면의 비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한심해.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진짜 내 목소리인가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부모님, 선생님 혹은 사회로부터 내면화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더 부드럽습니다. 더 자비롭습니다. 3단계 해야 한다를 원한다로 바꾸기. 당신의 언어를 관찰하세요. 나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원한다로 바꾸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은 선택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희생자가 아니라 선택자가 됩니다. 4단계 불완전함을 축하하기. 실수했을 때 멈추세요. 옛날 방식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쓸모없어. 로저스 방식으로는 나는 실수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이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불완전함은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5단계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 긍정을 주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오늘 무엇을 했든,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실패했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 점차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로저스의 가르침은 개인적 치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건적 사랑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자랑스러워.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인정해 줄게. 하지만 로저스 방식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너를 사랑한다. 내 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너라는 사람 자체는 항상 소중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는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안전해. 어떤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어떤 아이가 더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적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 로저스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공유합니다. 필터를 걸고 편집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결과는 비교의 악순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완벽한데 나만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힘들어. 하지만 로저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고통, 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유명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문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취약함을 보일 때, 그들이 나도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우리 모두는 안도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로저스가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솔함에서 옵니다. 또한 직장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점을 보이지 마라. 항상 강해 보여라. 감정을 숨겨라. 현재에는 심리적 안정감, 진정성 있는 리더십, 취약함의 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 기업들은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조직이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모두 로저스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당신의 좋은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도, 트라우마도, 어두운 면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야 해. 내 어두운 면을 없애야 해.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 하지만 로저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통합하세요. 상처를 가진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울한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안한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화가 난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로저스의 상담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때때로 제 아이들이 싫어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요. 로저스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짜증이 나는군요.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여성은 놀랐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나쁜 감정도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로저스는 되어가는 것, 비커밍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내가 되어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진솔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만든 가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는 가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당신으로 사는 진짜 삶을 살겠습니까?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용기 있게 불완전한 커레이저슬리 임퍼펙트 삶을 삽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진정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깊은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을 통해 하나의 핵심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피곤해.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지금 외로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일주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나 개념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네모 할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자기 수용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 취약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로저스가 말한 진정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